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을 때 과연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보상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요양급여는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급여입니다. 둘째,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셋째, 장애급여는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넷째,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장례비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포함해 산재로 인해 지급된 평균 보상액은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상액은 질병의 정도, 치료기간, 그리고 개인의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평균 보상액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의 평균 보상액은 약 1,400만 원, 업무상 질병의 평균 보상액은 약 2,400만 원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보상액이 더 높은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길고 후유장애 또는 사망과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평균 보상액이 약 3,500만 원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높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질병의 경우 보상액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의 정도와 치료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평균 보상액이 가장 높으며 사망과 후유장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상액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폐증은 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보상액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평균적으로 보상액이 낮지만 수술이나 연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높은 보상액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산재 보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질병이 경미하여 요양기간이 짧은 경우,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낮게 산정된 경우, 아직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와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질병이 노화나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오해와 산재 사업장을 떠났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산재 신청을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뒤집기 위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